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참 야비한 금태섭, 끝까지 가지가지합니다. 본인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자기 지역구를 지키겠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갑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김남국 변호사를 조국대 반조국 프레임으로 막고 나섰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조국을 말하는 순간 그 판은 조국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가 제가 MB 아바타로 보이십니까를 말하는 순간 안철수는 사라지고 MB 아바타만 보였던 것처럼 조국을 말하는 순간 조국 대 반조국의 프레임은 이미 깨지기 힘든 프레임이 되고 말았는데요. 철저하게 죽어도 자신이 공천을 받아 출마하겠다는 오기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참 야비하고 치졸한 정치 양아치 짓인 거죠. 이런 인간이 왜 더불어민주당에 붙어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정치도 안철수를 따라 입문한 이분은 안철수 신당에 합류해서 본인이 꿈꾸는 정치를 맘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당의 지향점과 가치도 안 맞으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예,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에 노원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저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출마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누가 그렇게 볼까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시지도 않는 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가 판단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기 교정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 임명은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걸 놓고 조국 수호가 이슈가 되는 선거를 치르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은 유권자들한테 저희가 하는 일이 절대 틀리지 않다. 그런 오만한 자세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겸허하게 저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판단착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비판을 받으면서 겸허한 자세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판단을 받아서 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강서갑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조국 수호 선거가 되면 수도권 전체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반드시 승리를 해서 공천을 받고 선거에 이겨서 당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 신청한 것에 대해 조국 수호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19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갑에서 낙선한 낙곰수 김용민 후보 사례를 언급하며 강서갑은 물론 수도권 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금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을 위해 제가 김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막아내야 한다며 조국 수호 선거를 치를 순 없다.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 노원갑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 의원이 언급한 19대 총선 노원갑은 민주당이 팟캐스트 낙곰수 열풍을 반영해 김용민 후보를 노원갑에 전략 공천한 사례인데요. 노원갑이 전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지역구 물려주기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김 후보의 전략 공천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김 후보의 여성 노인 비하 발언이 불거지면서 선거에서 패했는데요. 당시 김 후보의 후원회장은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9대 총선에서 김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의 우원식, 김영권, 송호창 민주통합당 후보와 고 노회찬 통합진보당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금 의원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민주당이 판단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선 자기 교정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임명은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걸 놓고 조국 수호 이슈가 되는 선거를 치르는 건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며 자칫 유권자들에게 오만한 자세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의원은 좀 더 겸허하게 잘못과 판단 착오에 대해 인정하고 비판받으면서 겸허한 자세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강서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반드시 공천을 받아서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의원은 자신을 향해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비판에 대해 정치인은 비판의 말을 격려의 말과 마찬가지로 잘 들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듯 정치인은 국민보다 반보 앞서 나가면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금의원은 김 변호사가 출마의 변으로 지역 발전을 언급한 데 대해선 누가 그렇게 볼까? 저희 지역에 사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머리가 좋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꼼수의 달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가 조국을 말하는 순간 이미 조국 프레임은 만들어졌고 그 조국 프레임이 또다시 민주당의 악재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걸 과연 그는 몰랐을까요? 결국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반조국 프레임을 꺼내든 금태섭은 민주당 내부의 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의 계륵이 되고만 금태섭, 진정한 후보가 나타나주길 간절히 빕니다. 넣어본 수치는 민주당이 40%대 그리고 한국당이 31%대 등등 이 수치 최근에 보신 수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수치를 넣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47석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총 합쳐서 네. 147석.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121석을 121석. 가져가실 수 있죠. 예. 지역과 비례를 합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합친 건데 물론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만 변해도 연동해서 다 같이 변합니다. 네.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큰 변수예요. 네, 변수입니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은 비례가 없고 전부 다 미래한국당의 통합이 있기 때문에 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만약에 한국당의 지지율을 다 가져간다. 네. 그러면 여기서 최대 의석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비례대표만요? 아니면 합산해서? 비례대표만요. 34석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34석이 미래한국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바뀐 선거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21대 총선의 정당별 의석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석수 계산기 사이트가 공개돼 화제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등의 도입으로 바뀐 선거제도 때문에 의석수 계산이 어려워서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별 투표 결과를 100% 그대로 의석수에 적용하지 않고 50%만 반영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게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캡을 적용해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30석까지만 적용되는데요. 이 제도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에 예상 정당 득표율을 합계 100%가 되도록 입력하고 예상 지역구 의석수를 합계가 253석이 되도록 입력하면 비례대표 의석수 중 50%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의 정당 득표율을 반영한 준연동형 비례값과 기존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17석을 단순 배분한 병립형 비례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이어 정당별 의석수 합과 의석 비율값도 자동 계산되는데요. 현재 이 계산기를 통해 정당별 국회 의석수를 계산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산출됩니다. 미래통합당이 자매정당, 짝퉁정당으로 만든 비례대표 전문정당인 미래한국당 예상 의석수가 무려 34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 21대 총선의 제1당은 미래통합당이 될 텐데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또 이들이 제1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거꾸로 돌아갈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지금으로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대안을 찾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총선이 57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작금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이 급조한 미래한국당은 독자적인 당원도, 독립적인 정관과 정책도, 자립적인 사무실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정당이고 창고정당이며 위장정당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가짜정당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런 정치기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이며 한국 정치사에서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께서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가짜 정당 미래한국당이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나쁜 정치 선동입니다. 정말 이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정당 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심을 있는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대의에 따라서 15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를 넘어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충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가짜 정당 창당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희생과 결단은 왜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심과 정반대로 미래통합당이 국회 제1당이 된다면 21대 국회는 개원 첫날부터 극단적 대결과 혼란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16일을 기억합니다.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 의해 국회의사당이 난폭하게 유린되었을 때 황교안 대표께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치던 그 장면은 어쩌면 국회의 정치 일상이 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노동 존중 사회도, 민생 경제 회복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역주행의 정치를 멈출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딱 2년의 시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려내며 권력구조를 기득권으로부터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되찾아오는 역사적 위협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에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